자벨역 기계에 티켓이 없다고 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택시 타자고 길 건너가니 메트로가 있어서 들어가 사정 얘기하고 거기서 티켓을 끊어 다시 자벨역으로 돌아와 아직도 기계에 매달려 있는 독일인 커플에게 알려줬어요. 오르세 뮤지엄역에서 내려 길 건너 오르세 미술관으로 가보니 입장하는 줄이 안 보이고 거의 대기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늘은 걸을 계획이어서 외관만 보고 지나쳐요.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개최를 맞이해 오를레앙 철도가 건설한 철도역이자 호텔이었던 오르세 미술관 건물.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텐가 달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점심 식사 후 운동 중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포와얄 다리. 칠구에서 세느강을 건너 일구 쪽으로 왔어요. 푸엉스와 밑대형가. 꺄우셀 다리. 원래 궁전의 일부였다가 현재 박물관 입구로 사용되는 파비옹 들라 트레무알. 아치형 입구를 지나면 꺄우셀 광장과 루브르 박물관 건물을 볼 수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는 부르봉가의 왕궁이었어요. 세느강 기슭의 군사 요새 한쪽에 있던 수백 년 묵은 궁전을 헐고 16세기에 신축한 이후 여러 차례 증개축을 거듭해 규모를 키웠어요. 사각형 대형 건물 2개는 대혁명 이전에도 있었지만 전시장으로 쓰는 양쪽 날개는 공공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만들었어요. 1980년대에 박물관을 완공할 때 거대한 지하 공간을 조성해 주차장, 식당, 상가를 넣고 앞마당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 된 강철과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루브르는 이미 2번 와봤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선 관람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꺄오셀 개선물. 나폴레옹이 제3차, 4차 대프랑스 동맹에서 거둔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806년부터 1808년 사이에 지어졌어요. 개선문을 통과해 나오면 꺄오셀 정원. 주중인데도 정원에는 잔디에 앉아 대화하거나 혼자 누워있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꺄오셀 정원을 걸어 나오면 튤르리 정원으로 연결이 돼요. 튤르리 정원은 루브르와 콩코르드 광장 사이에 위치한 정원으로 앙리 2세의 왕비였던 피렌체 메디치 집안의 딸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16세기 중반에 만든 궁전의 뜰이었어요. 카트린 왕비는 머리가 좋은 데다 충분한 교육을 받아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알았고 천문학과 수학에도 밝았다고 해요. 앙리 2세가 말에서 떨어져 죽은 후 아들 셋이 차례로 왕이 되어 그녀는 30여 년 동안 섭정하며 국정을 좌우했어요. 고맙게도 빈자리가 나서 앉아 푸르름을 즐겼어요. 튤르리 궁전은 1871년 혁명 때 일어난 방화 행위로 완전히 불타 무너졌고 정원만 남아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시민공원이 되었어요. 앙리 4세가 정원 귀퉁이에 조성한 오렌지 농장 자리에는 오랑주리 미술관이 들어서 있어요.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흙길도 아니라 먼지가 많이 나는데 그 먼지 속에서도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튤르리 정원의 끝에서는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를 볼 수 있어요. 콩코르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 동쪽 튤르리 공원 사이에 위치하는 면적 86.4제곱미터로 파리에서는 가장 넓은 광장이에요. 원래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렸으나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기마상은 철거되고 이름도 혁명광장으로 고쳐졌어요. 프랑스 혁명 중에는 루이 16세가 이곳에서 처형되었고 9달 후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참수된 현장이기도 해요. 콩코르드 광장 오벨리스크. 1836년 이집트 정부에서 선물한 룩소르 오벨리스크가 콩코르드 광장 정중앙에 직립하여 현재까지 파리의 명물로 남아있어요. 콩코드는 화합 일치라는 뜻으로 이 광장의 이름은 어두운 역사를 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가자는 프랑스의 염원이 담겨 있어요.
샹젤리제 거리로 들어오니 공중 화장실이 있어 아줌마 한 분이 관리하는 화장실을 2유로를 지불하고 사용했어요.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를 여행하는 3년 동안 돈을 지불하고 화장실을 쓴 건 처음이었어요. 샹젤리제 거리. 동쪽의 콩코르드 광장 오벨리스크에서 서쪽의 샤를 드골 광장 에투알 개선문까지 2km 길이 도로예요. 샹젤리제란 이름은 엘리시온의 들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들판은 행복한 영혼이 죽은 후에 가는 곳, 낙원의 뜰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던 장소였어요. 라파에트 백화점. 화장실은 여기서 사용해도 되겠어요. 파리 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거리,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샹젤리제 거리가 시끄러운 관광지로 변모한 탓에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여론과 그로 인한 논란이 있어요. 근데 20km 식사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폴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서 맞은편 길가에 마련된 식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먹었어요. 명품 매장이나 레스토랑마다 맞은편 길가에 카페나 식사할 장소를 예쁘게 마련해 두었네요. 플라타누스와 마로니에를 심은 거리 양편에 부자와 권력자와 예술가들이 저택을 지었고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상점, 화랑, 노천 카페가 촘촘하게 들어섰어요. 이 거리는 폭이 70m로 그저 넓기만 한 거리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에요. 나폴레옹은 관에 누운 채 이 길을 지나 개선문을 통과한 다음 앵발리드 성당 지하에 묻혔어요. 1871년 파리를 점령한 프로 2세의 비렐름 프리드리히 왕도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황제 대관식을 하기 전에 이 길을 행진했어요. 1940년에는 히틀러가, 1944년 8월에는 드골 장군이 행진했고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전을 치를 때도 축구 팬들이 여기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개선문 꼭대기 전망대에 오르려고 티켓을 구입했어요. 1인당 16유로. 꼭대기에 오를 거냐고 확인을 해주네요. 개선문 아래에서 올려다보기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에투알 개선문. 에투알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서쪽 끝 샤를 드골 광장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개선문이에요.
나폴레옹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개선문 아래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이들을 기리는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 위치해 있어요. 1920년에 독일이 항복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곳에 꺼지지 않는 성화가 점화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보들과 지휘관들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어요.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본 따지였으며 높이 약 49.54m, 넓이 약 44.82m예요.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샹젤리제 거리가 시작, 12개의 거리가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 있어 그 모양이 지도 위에서 빛나는 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광장은 별의 광장 에투알 광장이라고도 불려요. 현재 샤를 드골 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이 광장의 정식 명칭은 에투알 광장의 개선문이에요. 개선문은 총 3개의 구 아롱디스망에 걸쳐 있는데 남서쪽으로 16구, 북쪽으로 17구, 동쪽으로 8구가 자리하고 있어요. 샹젤리제 거리와 이 개선문의 연장선에 있는 라데팡스에는 신개선문이 있는데 전승 기념비가 아니므로 정식 이름에 트리움프 승리가 들어있지 않아요. 프랑스의 나라표어인 자유, 평등, 우회에서 딴, 우회의 큰 아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Mariage de Napoléon et Marie.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대혁명과 프랑스 현대사를 상징하는 건축물에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생각해요.